이번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구매했는데 이전 주인의 말에 의하면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위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여성 황모 씨는 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해 세를 놓아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황모 씨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1억 상당의 세입자가 없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알고 보니 현재 주인인 40대 남성 정모 씨가 황모 씨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모 씨는 세입자가 곧 나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황모 씨에게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황모 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줄 것을 부탁했으나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워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황모 씨는 결국 다른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모 씨에게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모 씨는 세입자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니 기다리라며 계약금 반환에 불응했는데요. 심지어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냐며 황모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모 씨의 거짓말로 인해 세입자가 있던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된 황모 씨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을 것을 결심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교부한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 사실은 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하였는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설명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9월 30일까지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송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발송한 내용 증명을 함께 첨부하였는데요.
계약 해지의 통지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내용 증명과 같은 자료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 사례처럼 위약금이 발생하였다면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결론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